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길잡이 실버램프의 전문의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관절과 무릎을 지키기 위해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의 무릎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평생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방법, 오늘도 확실한 근거로 안내해 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이 검은 콩을 삶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이 가볍고 걷는 게 쉬워졌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붓고 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야기. 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결과는 이렇게까지 다를까요? 저는 이 질문을 30년 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분들 중 60대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내려갈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70대에는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고 80대에는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큰일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75세인데도 등산을 다니고 80세에 장을 보고 요리하고 심지어 동네 젊은이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사람들은 흔히 유전자나 운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장년층의 무려 80%가 검은 콩을 먹은 경험이 있지만 제대로 먹은 사람은 단 20%도 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검은 콩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 딱 하나입니다. 제가 검은 콩을 연구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료한 무릎만 따지면 여러분이 밥 먹은 횟수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은 콩은 절대 그냥 삶아 먹으면 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 같은 검은 콩이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몇 해 전 큰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 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한 발씩 겨우겨우 들어오셨습니다. 동네에서는 유노인이라고 불리던 분이었어요. 평생 몫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강하던 분이셨죠. 하지만 그날은 계단 한층 내려오기도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양반, 내 무릎이 아픈 지 벌써 10년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 있어야 해요. 바닥에 발을 디디면 안쪽에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유 노인께서는 칼슘 보충제, 관절 영양제, 파스, 온찜질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셨죠. 그 중에서도 특히 검은 콩이 좋다고 해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달여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검은 콩, 어떻게 끓여 드셨습니까? 유 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걸 뭘 따지나요? 물 붓고 2시간 푹 삶아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검은 콩의 효능을 완전히 망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 선생님, 그건 3년 동안 헛수고하신 겁니다. 그때 그분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붉어진 눈가로 조용히 물으셨죠.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그 답을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관절 나이 2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어르신도 40세처럼 걸을 수 있다는 뜻이 왜 가능한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 노인께 그 말까지 듣고 나니 제 마음도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나이 들었는데 어쩌겠어. 그런데 저는 수천 명의 무릎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버리고 맞는 방법으로 바꾸면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몸은 정직해서 옳은 방법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유 노인에게도 그 반응은 바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검은 콩이 문제가 아니라 끓이는 방식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지금껏 드신 건 안타깝지만 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바라보셨습니다. 검은 콩이 좋다고 해서 먹은 건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때 저는 검은 콩을 드실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끓이는 것입니다. 검은 콩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혈관과 연골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열에 약합니다. 물이 100도로 끓기 시작하면 20분만 지나도 상당량이 파괴됩니다. 그걸 2시간씩 푹 고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토시아닌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영양을 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마치 영양 풍부한 딸기를 2시간 동안 찜통에 쪄버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국물만 마시고 콩은 버리는 것입니다. 유 노인도 늘 국물만 걸러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콩이 너무 딱딱하고 소화도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검은 콩의 영양은 70% 이상이 콩알 속에 있습니다. 단백질과 미네랄, 관절을 만드는 아미노산, 이 모든 게 국물이 아니라 콩 본체에 들어 있습니다. 국물만 마시는 건 닭을 삶아 육수만 마시고 고기는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시간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유 노인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검은 콩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검은 콩은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올리는 성질이 있는데 이걸 밤에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잘 먹으려고 먹은 게 오히려 에너지를 더 빼앗아가는 결과가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무릎이 더 뻣뻣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죠. 이 설명을 듣고 유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방법이 맞으면 몸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해보세요. 그날 저는 유 노인에게 올바른 검은 콩 섭취법을 새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유 노인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 문을 스스로 활짝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기적입니다.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지가 않아요. 계단도 손잡이 안 잡고 내려왔어요. 공원도 한 바퀴 돌았고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검은 콩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맞는 방법이 기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히 관절의 보물 같은 식품이지만 잘못 먹으면 아무 소용없고 제대로 먹으면 관절 나이를 20년은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황금 같은 섭취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어르신들의 무릎이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유 노인의 변화는 제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을 오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길을 겪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던 통증이 사실은
잘못된 방식 하나만 고쳐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생각보다 아주 솔직한 기관이라고요. 제대로 된 영양과 쓰임을 주면 나이가 몇이든 반드시 대답을 합니다. 유 노인의 변화를 본 뒤 저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검은콩 섭취법을 하나둘씩 다시 안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4세 김정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통증이 좀만 줄어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무릎이 편안하니까 마음까지 밝아지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 하나 아픈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나가는 게 두려워지고 움직임이 줄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다시 근육이 빠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죠. 그런데 무릎이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 순환이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검은콩 섭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좋으니까 먹어라가 아니라 관절의 회복 사이클을 되돌리는 가장 빠르고 쉬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올바른 방식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 노인과 김정자 할머니께도 약처럼 먹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검은콩은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무턱대고 삶아먹고 국물만 떠먹는 방식으로는 절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관절을 젊게 만드는 데 중요한 성분은 완전한 형태로 몸에 들어가야만 작용합니다. 몸 안에서 연골의 염증을 낮추고 관절에게 질을 높이고 근육을 지탱하는 단백질 재료가 되는 이 과정은 음식의 형태와 조리 방식에 크게 좌우됩니다. 저는 그동안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관절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변화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유 노인도 김정자 할머니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무릎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검은콩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관절을 지켜보며 정리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실전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실제로 어르신들 무릎이 달라졌던 그 황금 레시피를 6단계로 나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이제야 제대로 알았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똑같이 강조했던 첫 번째 황금 섭취법은 바로 분리기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단순한 것일수록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콩을 그냥 씻어 바로 끓여 먹는 분들, 물만 붓고 약한 불로 오래 달이는 분들, 혹은 국물만 건져서 드시는 분들. 이 모든 방식은 공통적으로 영양 손실을 일으키고 심지어 관절에 필요한 핵심 성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유 노인도 처음엔 2단계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리기 단계를 고쳐드린 후부터 겨우 2주에서 3주 만에 계단을 손잡이 없이 내려오셨죠. 그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검은콩은 겉껍질이 단단해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하면 안토시아닌 식물성 단백질 미량 미네랄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불려야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검은콩의 영양을 물에 불린 상태에서 가장 잘 흡수하도록 준비됩니다. 충분히 불린 콩은 단단한 껍질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물에 젖으며 영양 성분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은 콩은 열쇠가 아니라 열쇠 구멍입니다. 그 구멍을 넓혀 놓아야 관절이 문을 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는 시간은 4에서 6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10에서 12시간을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너무 물러져
영양 손실이 생기고 맛도 떨어집니다. 또 중요한 점은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불리면 영양 활성화가 빠르게 일어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지킨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삶아 먹을 때랑은 맛부터 달라요. 콩이 부드럽게 넘어가니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무릎 아침 통증이 확 줄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78세 박도영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늘 시큰거려 새벽마다 잠을 깨던 분인데 불리는 과정을 바로잡은 뒤 한 달이 지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처럼 불리기는 단순히 조리의 첫 단계가 아니라 관절 회복의 가장 중요한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첫 단계를 제대로 밟아야 다음 단계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불리기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번째 핵심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살짝 볶기입니다. 이 단계를 알게 되시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이래서 그동안 효과를 못 봤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콩을 왜 볶아야 해요? 그냥 끓여 먹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볶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은 콩을 불린 뒤 그대로 삶아 먹으면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회복이라는 핵심 목적을 생각한다면 볶기는 생략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볶는 과정에서 콩의 성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원래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 성질은 젊을 때는 괜찮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릎, 허리, 손발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손발끝이 차가운 분들은 아무리 좋은 검은 콩을 먹어도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무릎이 더 묵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약불에서 7에서 8분 정도 천천히 볶아주면 이 찬 기운이 빠져나가고 콩이 따뜻한 성질로 변합니다. 따뜻한 성질로 바뀐 콩은 관절 깊숙이 도달하기 쉽고 무릎 안쪽의 관절액 생성도 더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4세 조봉자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무릎이 묵직하고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왔던 분이죠. 그분은 검은 콩이 좋다 하여 매일 콩물을 마셨지만 찬 성질 때문에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이 점점 심해져 오히려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볶기 단계를 알려드렸더니 단 3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콩 볶아서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무릎이 덜 시려요. 계단도 전보다 훨씬 편하게 오르내립니다. 볶기는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검은 콩의 진짜 효능 관절, 뼈, 근육, 혈관을 돕는 힘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점화 과정입니다. 불린 콩을 팬에 올려 약한 불로 올려놓으면 겉껍질에서 은은한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영양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절 개선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볶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겉이 조금이라도 검게 타기 시작하면 안토시아닌이 손실됩니다. 겉껍질이 살짝 갈라지며 향이 올라오는 그 잠깐의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콩은 볶는 순간 관절을 젊게 만드는 기운이 깨어납니다. 이 볶기 과정을 정확히 지킨 뒤 끓이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던 아침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를 때 뻐근하던 느낌이 무섭게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관절 회복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검은 콩과 결합했을 때 관절 나이를 무려 20년까지 되돌릴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조력자. 그 재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를 잃기 쉽습니다. 하나는 관절의 힘, 또 하나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무릎이 끊어지는 듯 아프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좀 나아졌을까 기대하다가 또 똑같은 통증이 찾아오면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죠. 어느 날 84세 민성호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며 천천히 제 쪽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에 비친 체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검은 콩은 드셔보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검은 콩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리기, 볶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늙은 생강을 함께 넣는 황금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민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인이 준비해준 늙은 생강과 검은 콩으로 다시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9일 뒤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첫마디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지팡이를 놓고 걸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호전의 보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니 표정도 밝아지고 잠도 더 잘 주무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내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아직 이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늙는 건 우리가 스스로 허락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검은 콩은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불리고 볶고 늙은 생강과 함께 끓여 먹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의 윤활을 돕고 오래 잠들어 있던 기혈순환을 깨우는 변화의 시초가 됩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혹은 85세든 몸은 여전히 도와주면 반응하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전문의로서 저는 이 한 문장을 가장 깊이 믿습니다. 몸은 당신이 잘해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도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 허리가 무거운 분, 계단만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께 이 황금 3단계 방법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관절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도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의 관절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강길잡이 실버램프의 전문의 이지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관절이 단 하루라도 더 편안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